자, 지금부터는 여야가 윤 전 총장의 어제 회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응들 저희가 굉장히 발빠르게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별의 시간은 짧았고 벌의 시간이 길 것이다. 왜 남의 정부에 저주를 퍼붓느냐 등의 격앙된 반응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것은 본인이 몸담았던 그 정부였는데 좀 그렇고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의 지지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용을 받았으면 저런 일이 이상한 현상이 나올까. 국정 기전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스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보장하는 것이고 반법치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총장직을 이용해서 정책 발판을 삼았다. 그럼 그게 검사입니까? 정치 깡패지. 당대표부터 의원부터 여당의 대권 주자들까지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주요 의원들도 모두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다. 무능한데 넋두리를 하고 있다. 라고 악평을 쏟아냈고, 안민석 의원은 뜬구름 잡기식의 공허한 말잔치, 중딩 같은 발표. 신동근 의원, 별의 순간은 짧고 벌의 시간은 길 것이다. 정청래 의원, 구구 인사의 영혼 없는 대독. 별거 없다. 10원짜리. 강병원 최고, 황교안이 윤 전 총장의 미래. 박주민 의원, 동문서답, 횡설수설. 야당이 다른 옵션 마련할 수도.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일단 여당의 반응 함께하고 있고 그 안에 뭐 이낙연 등등, 추미애 등등 주요 대권 주자들의 반응도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씁쓸했어요. 왜 씁쓸했느냐?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게 법치, 공정, 자유민주주의. 지금 우리나라 21세기 아닙니까? 산업화, 민주화를 지나간 그런 거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21세기 지금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패러다임이 쉬프트하고 있고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지금 대선 주자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굉장히 저는 씁쓸하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제가 정리를 딱 해보니까 윤 총장은 무능한 중딩 같은 검사였다.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게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능한 중딩 같은 검사를 그럼 왜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줬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이 될 때에도 그냥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된 게 아니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야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 또 민정수석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비판을 갖다 하려면 윤 총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공정하지 않고 법치주의도 문제가 있고 뭐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일일이 제대로 반박을 해야 국민들이 윤 총장 저 사람이 좀 착각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인 그런 표현만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고 이재명 기자가 국회 반장 출신이었으니까 사실은 이 공당의 주요 포스트들의 어떤 이런 발언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 판단 이런 것까지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낙연 후보와 다른 의원들과의 비판의 결이 좀 달랐다라는 것도 제가 분명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게 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평을 했는데 이 방금 정익진 변호사님이 예로 들었던 무능한 넋두리, 뜬구름 중딩, 구구 인사의 영혼 없는 황교안이 너의 미래, 동문서답 횡설수설, 벌의 시간이다라는 것들은 정익진 변호사님은 좀 비판에 추상적이다라고 했거든요. 여당의 이 같은 반응, 그 배경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질문이 워낙 거대해서 사실은 뭐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 비전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까지 간다는데 다 동의한다. 그럼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어제 첫 시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수많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 토론회 과정 속에서 이제 본인이 만들 나라를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미래 비전이 좀 부족했다는 점은 뭐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화된 어떤 새로운 나라에 대한 본인의 상을 제시하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좀 더 아무래도 지금도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의원들의 어떤 비판들은 뭐 늘상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당연히 윤 전 총장 뭐 거기서 굉장히 좋은 비전을 봤다라고 얘기할 뭐 여당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할 텐데 저는 제가 만약에 여당 의원이었다면 저는 이런 비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당 의원이었다면 이제 선언문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굉장히 강렬한 이제 어떤 선언문이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연 국민의 약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는 이 정권 하에서 어떻게 혁신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자체가 망상이다. 그럼 과연 이 정부에서 어떤 망상들이 벌어지는지를 이 개념어나 추상어가 아니라 본인이 전 이미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데 기자회견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다 예상 가능한 거였습니다. 뭐 새로운 질문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과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제 개혁이었냐 아니면 망상이었냐 본인이 얼마든지 설명하고 그걸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검찰개혁을 통해서도 국민의 검찰과 공정한 검찰이 중요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강자를 위한 방탄 이런 일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제 경제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약탈을 설명할 수 있죠. 어떻게 경제정책이 국민의 약탈로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런 어떤 선언문에 있는 단어들, 개념어들을 국민들에게 이미지로 심어주는 작업이 실패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이 프레임으로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프레임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윤석열 하면 이런 딱 어떤 단어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좀 그런 것까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고, 저라면 뭐 그런 식의 어떤 비판이 있어야지 뭐 중등 같다, 내용 없다, 이런 비판이 그 비판 역시 그냥 개념으로 남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강렬한 인상으로 남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어제 아쉬움도 분명히 윤석열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여권의 비판도 사실 큰 임팩트 있는 비판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